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 성공, 그리고 인생의 목적에 대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보는 아주 흥미로운 철학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요? 아마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을 고민하게 만들었던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왜 신앙심도 없어 보이고 심지어 나쁜 사람 같은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보잖아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오늘 다룰 이 철학에서는요,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이걸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부란 대체 무엇인가?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푸는 핵심 열쇠예요. 우리가 부에 대해 가지고 있던 아주 기본적인 생각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럼 부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정의해 볼까요?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알던 부라는 개념이 정말 180도 뒤집힙니다. 보통 우리는 부를 내 것, 즉 개인 소유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즐기기 위한 거고 성공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정법이라는 관점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부는 공적인 거고 사회를 위해 써야 하는 거고 심지어 아주 무거운 의무라고까지 봐요. 그러니까 소유가 아니라 관리의 개념으로 바뀌는 거죠. 내 돈이 아니라 잠시 내게 맡겨진 돈이라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재물이라는 건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모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한 개인에게 맡겨진 거죠. 왜? 그냥 너 가지라고 준 게 아니라 현명하게 잘 관리해서 사회를 위해 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내 소유가 아니라 아주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일종의 도구인 셈입니다. 그래서 부에는 이런 의무가 따릅니다. 첫째, 부는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써야 합니다. 둘째, 그 목적은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데 있어야 하고요. 셋째, 그렇게 공공을 위해 쓰는 게 바로 내가 사회에 진 빚을 갚는 길이라는 겁니다. 결국 부를 갖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걸 얼마나 현명하게 잘 쓰느냐가 진짜 목표가 되는 거죠. 마치 부자가 개인 소유주가 아니라 공공기금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 같은 역할이랄까요?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물질적인 부, 즉 돈만이 아닙니다. 이 철학에서는 돈과 똑같은 무게를 가진 아주 강력한 또 다른 자산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바로 지식입니다. 놀랍게도 이 관점에서는 지식과 물질적 부가 정확히 동일한 질량, 즉 무게를 가진다고 봐요.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식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자체로 무게와 책임을 지닌 하나의 실체, 하나의 힘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두 가지 자산은 마치 쌍둥이 같아요. 물질적 부는 사람들의 노동, 즉 피와 땀에서 나오죠. 지식은 인류의 희생,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둘 다 본질은 신탁이에요. 맡겨진 거죠. 부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지식은 사람들을 이끌어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결국 둘 다 사회 전체를 위해 쓰여야 할 거대한 에너지인 셈입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부를 쫓지 말라고 하면 대체 돈은 어떻게 나한테 오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철학의 아주 독특한 논리가 등장합니다. 진정한 번영으로 가는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지식을 갖춘 사람이 그 지혜를 사회를 위해 써요. 그러면 그 행동이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게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람들에게 진정한 존중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존중이 돈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긴대요. 돈은 있는데 어디에 가치 있게 써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온다는 거죠. 결국 부는 내가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일을 위해 관리하라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부는 존중의 결과물이지 목표가 아니라는 것. 이런 말이 있어요. 지식인이 백성에게 존중받으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돈을 가진 사람들은 지원할 참된 지식인을 찾고 있다. 와, 이거 정말 생각의 전환 아닌가요? 보통 지식인들이 연구자금 따려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지혜를 갖추면 오히려 자본이 그 지혜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도 합니다. 아직 사람들한테 존중을 얻지 못한 지식인에게 섣불리 돈을 주면 오히려 그 사람을 망가뜨린다고요. 왜냐하면 그 돈을 올바르게 쓸 줄 아는 그릇이 아직 안 됐기 때문이죠. 와, 책임감에 대한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진 부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도대체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이제부터는 스케일을 확 키워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삶의 진정한 목적은 이 지구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는 사회 철학을 넘어서 영적인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얻는 그 존중이 있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차곡차곡 쌓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영적인 질량이 우리가 죽은 뒤에 다음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 하늘 너머에는 우리가 관리해야 할 은하계가 셀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주 높은 질량의 존중 에너지를 쌓은 영혼만이 은하계 하나를 통째로 운영할 자격을 얻게 된대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부귀영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의 삶은 우주를 경영하기 위한 일종의 훈련소 같은 거고 우리가 얻는 존중이 바로 그 자격증인 셈입니다.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우주에는요, 행성 전체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곳도 있고 상상도 못할 자원들이 무한하게 펼쳐져 있다고 해요. 바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진화된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구에서 쫓는 부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존중이 이 세상의 진짜 화폐라면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부유한가요? 오늘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